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만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자, 서강대 박현도 교수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아유, 감사합니다. 예, 나와주셔서. 너무 든든해요. 교수님 나오시니까. 우리나라는 네. 박현도 보유국이다. 아유, 맞아. 박현도 보유국이죠. 서강대는 좋겠다. 아유, 맨날 저 얘기하잖아요. 서강대 부럽고 이란 문제 걱정되면 우리한테 물어봐요.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한 이야기를 좀 오늘 배워볼까 합니다. 네. 네. 아, 근데 다만, 예.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오늘 딱 알고 부르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이 이란 설날입니다. 그래요? 네. 오늘 춘분이잖아요. 네. 이란은 설날이 춘분이에요. 아, 그래요? 아. 그런 그래서 나라들이 꽤 있습니까? 네, 그 그러니까 그 달력을 쓰는 나라는 현재는 이란하고 아프가니스탄이 쓰고 있는데요. 예. 네. 그 설날 이 춘분을 지내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한 20개국 넘습니다. 이게 이제 스타트다. 네, 그러니까 여기 1월 1일이고요. 네. 이란은 이제 오늘로써 1401년이 됐습니다. 우리 네. 단기 몇 천. 단기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슬람교니까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메디나로 간 해를 1년으로 잡고 예. 태양력으로 계산하니까 이제 이번 해가 1401년. 사실 과학적으로는 춘분으로 시작하는 게 해가 맞아요. 왜요? 이과의 왜요? 개념. 왜? 1월 1일이 뭔데? 우리가 만든 달력이 1월 1일일 뿐이지. 이집트에서 시작됐잖아요. 아니 그게 무슨 1월 1일이 무슨 뭘 기준으로 1월 1일일까요? 맞아요. 충분히 맞습니다. 사실. 아. 정확합니다. 네. 딱 지구가 이렇게 계절이 공전 궤도가 이렇게 네. 있을 때 봄이 시작되는 그렇죠. 거니까. 딱 한 네. 바퀴를 돌면 어디서부터 한 바퀴겠냐 하면 여기서부터 한 바퀴인 거죠. 중동 사람들이 과학적이네. 그렇죠. 그게 과학적 이과의 시각으로 보면 충분히 그의 시작이죠. 네. 아하.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을 부르셔가지고 어유 삼프가 와우. 역시 감사합니다. 의미 부여를 해주셔가지고. 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란이 핵 문제 가지고 뭐 시끌시끌하다 정도를 알고 계신 분도 있고 네. 다 알고 계신 분도 계신데 오늘은 이란은 우리 중동 근처에 어떤 석유 많이 나는 나라다. 그리고 핵 문제가 좀 있다더라. 네. 까지는 알고 계신 분들. 네. 그 다음부터 난 모른다. 음. 라고 가정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란이 지금 핵 갖고 있습니까?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음. 핵은 갖고 있지 않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란에서는 핵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못 하고 있고요. 뭐 사실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주변 국가들에서는 갖고 있을 거라고 막 이렇게 의심하는 나라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란은 핵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적어도 아직까지 핵 개발을 능력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거를 뭐 과도하게 드러내면서 그렇게 좀 경망한 나라도 아니고요. 네. 그래서 핵은 갖고 있지 않고 그 무엇보다도 NPT 체제 안에 있는 나라입니다. NPT 체제라면 그러니까 핵 비확산 핵을 들어가 확산하지 있었으니까. 않기로. 네. 근데 핵도 없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약은 이미 들어가 있어요. 조약에는 들어가 예. 있고. 근데 북한은 그걸 나가면서 자기 핵 얘기했잖아요. 네. 이란은 정확하게 그 규범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핵도 없는데 핵 없어도 다 그 규범은 지키잖아요. 하기야. 만약 내가 핵이 생기더라도 네. 착하게 아름답게 쓰겠습니다. 아니죠. 핵 못 쓰죠. 핵무기를 안 갖겠다는 거죠. 핵무기 비확산 조약이니까. 그러니까 핵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아. 있는 나라인데. 네, 있을 수 있는데 핵은 없고요. 그러니까 국제법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란은 잘못한 게 없는데 음. 주변 국가들이 쟤는 분명히 나쁜 짓을 할 놈이라고 딱 집어넣고 생긴 거 봐. 계속 그렇게 지금 공격을 하는 거죠. 이란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좀 보기엔 좀 과해요. 아, 그러니까 이란을 이즘해하는 게. 네, 그러니까 이란이 뭐 규범을 어겼으면 예. 충분히 그러면 되는데 이런 핵 협상도 미국과 핵 협상을 했거든요. 잘 지켜왔어요. 예. 그런데 그걸 깨어나간 건 미국이거든요. 잠깐만요. 핵이 없는데 무슨 핵 협상을 해요? 그 시작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이란 핵을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 예. 이란 핵이 교육을 시작한 게 1957년에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란의 당시 왕정이거든요. 예. 왕정의 평화적인 핵 프로그램을 지원을 합니다. 57년에. 네. 그래서 이제 68년에 핵 협정에도 들어가고 70년에 NPT 체제에 들어가고 그런데 이제
주변 국가들이 74년에 인도가 핵무기를 갖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란은 그전에는 인도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인도가 그렇게 핵을 안 만들었으면 이란이 평화적인 핵 개발을 할 수 있는 상황, 전력을 얻기 위해서요. 예. 핵 발전소. 예. 그런데 이제 인도가 74년에 핵무기를 가져버리니까 미국도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이란 왕정이 저거 무너지면 저 핵기술 이상한 데로 갈 수 있고, 그리고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란 왕이 샤가 핵을 욕심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그때부터 이제 미국이 압력을 하죠. 그러니까 그 핵 발전하더라도 재처리 같은 것도 여러 나라가 끼어서 하고 그런 식으로, 예, 그래서 잘 지켰어요, 그거를. 예. 그런데 예. 79년에 핵명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핵 개발을 하다가 이게 뭐 무기급 아니고 그냥 자연스러운 핵 개발을 하다가 원자력 발전. 그렇죠. 원자력 발전을 하다가 79년에 혁명이 나서 정권이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이란은 79년 전에는 미국의 말을 잘 듣고 친미 국가였어요. 예. 그리고 왕정이었고, 네. 그리고 세속 국가였어요. 여자들이 미니스커트 입고, 어허. 길에서 술도 팔고, 네. 바도 있고 다 그런 곳이었어요. 우리나라는 세속 국가구나. 네. 그런데 79년에는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79년에는 그러한 미국에 굴종하고 그다음에 이슬람의 여러 가지 전통을 다 무시하고 세속주의를 하는 거에 대한 반대 작용으로 왕정이 이제 공화정이 되고요. 네. 그건 좋죠. 왕정이 공화정이 되는 거는. 네. 근데 이제 세속정이 이슬람정이 돼 버려요. 예, 세상에 이슬람정이 되니까 이제 뭐 미니스커트 뭐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죠. 예. 그 여성들 복장들 다 예, 이렇게 쓰게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친미에서 반미 국가가 되죠. 그러니까 79년 전까지는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이란을 뭐라고 불렀냐면 an island of stability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이 전 세계가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거기에 아주 독특하게도 안정적인 섬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란이. 안정적으로 친미를 해주니까. 그렇죠. 안정적으로 친미를 잘해주니까 네, 사이도 굉장히 좋았죠. 네. 그런데 이제 79년에 넘어가 버리니까 이런 사단이 나게 되면서 완전히 이제 미국과 이란이 등을 지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서 이란이 그 당시에 사실은 핵 과학의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고도 할 수 있는데, 예. 그때 그 최고 지도자였던 호메이니가 이 핵 같은 거는 사람 많이 죽이는 거니까 그런 기술을 해서는 안 된다고 다 문 닫아버려요. 예. 그러니까 과학자들 다 도망가겠죠. 예. 아. 예, 그러면서 그냥 핵 개발이 그냥 스톱돼 버립니다, 거기서. 스톱이 되고, 그 다음에 호메이니는 우리는 동쪽도 서쪽도 아니라 이슬람이다, 이런 이 구호를 가지고, 예, 쉽게 말하면 우리한테 익숙한 건 북한의 주체 사상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네. 우리 걸로 가겠다, 이슬람으로. 그러면서 했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는 80년에 바로 이란 이라크 전쟁이 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좀 뭔가 느낀 게 있는 거죠. 이란이. 이라크하고 전쟁을 하니까 뭐 끝도 없거든요. 전쟁을 뭐 80년부터 88년까지 8년을 했으니까요. 야, 전쟁을. 오래됐군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말이 엇갈려요. 과연 이란이 정말 핵 개발을 하려고 했느냐 안 했느냐. 최고 지도자가 하려고 했느냐 안 했느냐. 근데 최고 지도자는 핵 개발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 그 최고 지도자의 말을 안 듣고 뭐 조용히 뒤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84년에는 핵과 관련된 시설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파키스탄에 핵 개발을 했던 칸 박사가 파키스탄도 인도가 74년에 핵을 만드니까 놀래가지고 98년에 결국 만들잖아요. 예. 근데 그 많은 기술들을 자기가 전해줬다고 얘기를 해요. 이란에. 네, 그러니까 이제 전쟁 중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좀 기초 시설은 다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이란이요. 이란이. 네. 예. 근데 아직까지 뭐 그게 대단한 시설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의심들은 많이 했죠. 근데 결정적으로 이란의 핵 문제가 터진 거는 2002년입니다. 2002년에 이란의 반정부 단체가 있잖아요. 네. 반정부 단체 중에서 해외에서 활동하는, 예, 그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이 단체가 이란이 핵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세계에 알려버려요. 폭로를 하는군요. 예. 네, 2002년 8월 15일 날 네. 기자 인터뷰로 이란이 나탄즈에 그리고 아락 지역에 그 아하. 핵시설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깜짝 놀란 거죠. 근데 그때부터 이제 국제사회가 이란한테 압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핵 만들지 마라. 그만둬라. 네, 예, 그만둬라. 거기에 대한 이란의 입장은 뭐였어요? 우리는 평화적이고
우리는 무기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순수 전력 발전용이고 아 원자력 발전소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민수용이고 그러니까 전력에서 하는 건데 그거를 이건 우리의 주권 국가의 권리이기 때문에 누구도 타치할 수 없다고 계속 내가 전기를 나왔었어요. 뭘로 만들든 네가 무슨 그렇죠. 상관이냐. 그러니까 우리 핵무기 만드는 거 아니다. 음.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부딪혀 왔죠. 부딪혀 왔는데 이제 궁극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이제 서로 사이가 너무 안 좋으니까요. 예. 안 좋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제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음. 제재가 들어가서 오바마 때 이제 제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항복시키는 거죠. 예. 근데 이런 항복시킬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그래서 가서 때릴 수도 없는 거고. 예. 때리면 이게 이란 많은 사람들이 그래 이란 가서 때리면 되지 않느냐. 근데 이란 못 때립니다. 못 때리는 이유가 간단해요. 이란은 보통 나라하고 달라요. 인구가 8천만이 넘고요. 그리고 자국민으로 군대를 이루는 나라예요. 그게 좀 이상하게 생각했을 때 있죠. 이상하게 그게 왜 그게 대단한 겁니까? 우리나라도 인구 5천만이고 자국민으로 군대 만들었잖아요. 근데 중동 국가들은 자국민이 군대가 그렇게 있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다 용병이고. 네,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그 우리가 잘 살린다고 하는 그 걸프 국가들 있잖아요, 아랍 국가들 자국 군대가 없어요. 어허. 메스원 캡스가 와서 싸워요. 근데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파키스탄 용병들이 많죠. 근데 이란은 지상군으로 다 돼 있거든요. 아 자국이. 네. 그리고 그게 보통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네. 그러니까 트럼프도 때리려다가 못 때리잖아요. 못 때립니다. 예, 이게 그래서 엄청난 그래서 경제 제재만 하면서. 그렇죠. 핵을 그리고 만약 포기하라고. 때리면은 이란도 가만히 안 있으니까 그 바다 건너 쪽 그저 페르시아만 건너 쪽에다가 그냥 크루즈 미사일 다 쏴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쪽 유전을 다 그냥 초토화시킬 수 있잖아요. 네. 석기 시대로 돌릴 수 있거든요. 그 말대로. 그러니까 이제 이란을 그렇게 때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오바마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강력한 경제 제재입니다. 근데 이란의 생명줄이 석유잖아요. 네. 석유를 밖으로 못 팔게. 네, 석유를 못 팔게. 지금 러시아에다 하는 제재 비슷한 걸 했나 보네요. 사실 그거보다 더 세죠. 그러니까 각 나라 우리가 6개월마다 이란한테 석유 사오는 거를 줄여야 되고요. 예. 예. 그리고 더 강력한 건 EU도 같이 참여해요. 음. EU가 뭘 갖고 있냐면 유조선 보험 있잖아요. 아 유조선이 맞아요. 네, 무서워서 못 날라요. 그렇더라고. 영국의 재보험사들이 아하. 선박 보험을 가입을 안 시켜주면 네. 배로 싣고 물건을 갖고 갈 네. 수가 없대요. 중간에 사고 나면 안 돼. 그 뭐 대책이 없으니까 어허. 무서워서 이 돈 안 벌고 말지. 네. 그래서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력하게 제재하니까 이란도 뭐 굉장히 열심히 버텼는데 결국에는 국민들이 정권을 바꿉니다. 투표를 해서 그 핵을 계속 개발하려고 했던 정권이 바꾸고 이제 우리한테 좀 굉장히 익숙했던 루하니 좀 굉장히 이제 그 웃는 인상이 참 좋아요. 그래서 예. 어떤 사람은 햄토리 같이 생겼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인상이 좋은 대통령이 되면서 네. 이제 그분이 서방 미국과 이제 협력을 해서 2015년에 핵 협상을 타결하죠. 네. 그러니까 이 타결하는 건 단순해요. 그러니까 이란은 핵은 평화적인 것만 개발하고 네. 무기급은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무기급은 우라늄 농축을 90%까지 가야 되는데 예. 3.67%. 까지만 해라. 네, 3.67%까지만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그때 급하게 미국이 이란과 핵 협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시에 미국 쪽 보도로는 이란을 그냥 두면 이란이 맘만 먹으면 핵을 만드는 시점이 2개월에서 3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본 겁니다. 임박했다고 생각한 거군요. 네. 예, 그러니까 그거를 묶어놔야 된다. 어떻게 묶어놓느냐? 10년 동안 1년으로 늘려놓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국제사회가 뭐라고 그러는 거를 다 안 듣고 나 만들 거야 하고 그때 딱 시작해가지고 만들면 2, 3개월 안에 만들 수 있는데 네. 그 기간을 1년으로 늘려놓는다는 거죠. 10년 예, 동안. 예. 그러니까 1년으로 늘리는 거 10년 동안 갖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조금씩 그렇게 해체해서. 그렇죠. 예. 그러면 10년 정도 되면 그러면 10년 후에 이란이 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 오바마 행정부는 뭘 봤냐면 당시 이란의 분위기들이 젊은이들이 자유를 원하고 정권도 그렇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바마 햇빛 정책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된다고 봤는데 그 괜찮은 것 같았는데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거기서 난 못해 하고 그만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핵 만드는 시간을 좀 늦추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란이 핵을 안 만든다라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 그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네. 틀린 말은 아닌데 무턱대고 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 협정이요. 그냥 미국과 이란과 협정이 아닙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유엔 상임이사국 5개국 예. 네. 더하기 독일 네. 6나라가 한 편이 되고
이란과 협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트럼프가 탈퇴한 이후에 네. 이란은 지금까지 어떻게 지낸 겁니까? 그럼? 그러니까 이제 그 협정이 되고 사실은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긴 했는데요. 협정이 2015년에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뭐 이란도 석유를 팔고 금융 제재도 좀 풀어줘야 되는데 안 풀어주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는 풀어준다고 했는데 금융회사들이 쭈뼛쭈뼛거려요. 그러니까 이란과 사업이 잘 안 되죠.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바뀌어버리니까 대통령이 바뀌어서 2017년에 이게 이제 미국은 이 협정을 6개월마다 한 번씩 대통령이 승인을 해줘야 돼요. 예, 계속 할 건지. 네. 근데 2017년 10월 달에 난 승인 안 하겠다 해버렸고. 트럼프가. 예. 2018년 5월 18일 날 나가버립니다. 나 그거 나간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란은 거기서 황당하죠. 예. 근데 이란이 참았습니다. 참았어요. 예, 참았어요. 그래서 2018년 5월 18일부터 참아요. 나갔더라도 그냥 자기네들은 약속한 지킨 대로 그냥 하겠다는 프로세스를. 거예요. 예, 하다가 1년 딱 된 시점에서 2019년 5월 18일부터 앞으로 60일 간격으로 미국의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씩 안 지키겠다. 아이 소심해. 한꺼번에 한 게 아니고. 이런 친구들 좀 소심하네. 아, 이게 정직한 사람들이네. 그래서 첫 1단계에서 60일 후에 안 지키니까 네. 예를 들면 우라늄 농축을 더 한다든지 네. 이거 총 5단계까지 가요. 아. 그러니까 5단계 10개월 동안 이게 2020년 1월까지 해서 그 JCPOA라고 했던 그 협정에 있었던 그 조항들을 결국 다 풀게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에 이제 온 겁니다, 지금까지.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당시 이란이 핵협상 들어갔었을 때는 우라늄 농축을 20% 수준이었거든요. 예. 지금 63%입니다. 아, 그게 거의 뭐 90% 가까이 되면 핵무기 된다는 그거죠? 그렇죠. 63%까지 오니까 예. 사실 걱정되거든요. 아하. 예, 근데 트럼프 때는 꿈쩍도 안 했다가 바이든은 대통령 선거 공약에서 이란과 무조건 다시 협상을 하겠다. 예. 사실 그러니까 이란은 뭐라 그러냐면 그건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니네들이 들어오는 거다. 그치, 너희가 나갔으니까. 그건 나갔으니까 사실은 대책 없이 나간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게 나갈 때는 뭐 속 시원한지 모르겠지만 사실 대책 없이 나간 겁니다. 아니, 그러면 네. 지금 이제 사실은 이 미국이 이란 핵 협상에서 탈퇴를 일방적으로 한 이후에 네, 말씀 들어보면 이란도 이렇게 잘 됐다 이제 나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이렇게 시간을 가져온 걸 보면 네. 협상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모양이네요. 그럼요. 이란도. 예, 그러니까 이란은 항상 이란이 축구 룰은 잘 안 지켜요. 축구할 때 우리하고 할 때는. 네. 그런데 네. 이 협상한 데에서 노래내요. 절대 그 책 잡히기는 안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가서 얄미우니까 한 대 때리고 싶은데 딱 보면은 이게 잘못한 거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런 명분을 만드는 거군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에 핵 협상도요. 네. 다른 나라가 연관하면 미국은 이란한테 뭐라고 그럴 텐데 가만히 보면 이란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미국한테 좀 들어오라고 계속 그러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핵 협상을 새로운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가 들었으니까 핵 협상을 다시 복원하겠다고 들어온 거죠. 근데 이제 예. 이란은 뭐냐면 또 자존심이 강하거든요. 네. 미국 니네들 얼굴 보고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 대표하고 이란 대표가 얼굴을 부딪혀서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지금 트럼프가 유럽 그렇게 나간 적은 국가들을 이렇게 직접 상대하는 건 어떻게 해요? 유럽 국가들이라고 하긴 그렇죠. 하죠. 그러니까 지금 비엔나에서 회의할 때도 네. 회의를 유럽 국가가 한 다음에 이란하고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가 이란과 회의를 한다면 그 내용을 이렇게 미국 팀한테 가서 알려줘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좀 잘못되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직접 대화하는 게 좋은데 예. 이란은 직접 대화를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아 미국이랑은 못 만나겠다. 네, 얘는 못 믿겠다. 자존심 있는 나라네. 되게 일 힘들게 한다 또. 근데 차라리 다른 걸로 화풀이를 하지. 중간에서 참. 그래서 지금 미국이 제재는 그럼 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나가면서 다시 제재 시작. 제재를 거의 안 풀었죠. 그 똑같습니다. 이게 뭐 조금 한 건 있지만 지금 제재를 거의 안 풀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대표적인 게 우리가 줄 돈이 지금 70억 달러가 있잖아요. 네. 못 나가고 못 있잖아요. 나가고 있죠. 그거 좀 주려고 그러는데 그거 안 되고 있죠. 지금 그럼 요즘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 네. 이제 이란 핵 협상이 타결 타결되면, 직전까지 직전까지 많이 갔다. 그렇게 들었는데
그 분위기는 맞긴 맞습니까? 분위기는 되게 좋아요. 근데 지금 희망 고문이 지금 한 달째 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째. 왜 둘이 그런 얼굴을 마주 안 보니까 분위기는 좋지. 이렇게 하면 또 좋고. 왜 그런 이렇게 거예요? 해도 좋지. 왜 그런 거예요? 왜잘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사실은 2015년에 했던 약속이 2025년이면 끝나요. 일단 10년이니까. 네. 근데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2025년까지 묶어놓은 수준이 이란은 지금 이미 농축을 60%까지 했거든요. 예. 그러면 2025년 걸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란 쪽에서 우리는 그냥 2025년 그걸로 하자는 거고 미국은 좀 더 협상을 해야 된다. 그거부터 이제 문제가 됐던 거고요. 다시 백으로 해라. 예, 그 주변 국가들이 또 문제가 있죠. 이란 핵가지면 되게 싫어하는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예, 이스라엘 아랍 국가들은 주변에서 미국을 못하게 하는 거죠. 아 옆에서. 예, 그거 하지 말아라. 너 그거 왜 이란한테 자꾸 좋은 일 하려고 그러냐. 쟤네들 그래봤자 결국 핵 갖는다. 아 합의해도 합의해도 핵 갖는다. 그러니까 안 믿어요. 그럼 계속 계속 제재하라는 제재를 네. 입장이에요? 그냥 이 상태로 가자는 거예요. 아랍 국가들이랑 이스라엘은. 풀지 말아라. 아니 풀어도 핵을 갖는 거고 네. 안 풀어도 핵을 갖는 거면. 갖는 건데 굳이 왜 안 풀라고 그러니까 왜 협상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풀어가지고 하면 이란이 돈을 더 많이 벌고 그러면 여러 가지 주변에 자신들을 괴롭힐 일들이 더 많다는 얘기죠. 그 돈으로. 어차피 핵이야 가질 놈 가난하게나 만들어라. 아니, 핵은 절대 못 갖겠다는 거죠. 그건 절대 못 갖게 하겠다는 게 뭐 주변 그건 국가들이. 컨센서스는 있는 거고. 네, 그거는 뭐 확실해요. 방법이 다른 거네요. 그러니까 네. 지금처럼 그냥 제재를 하는 방법이냐. 예, 그러니까 제재는 풀어주고 핵 협상을 해서 그렇게 관리할 거냐 그런 네. 차이네요. 어차피- 근데 결국에는요, 이 핵 협상에서 미국이 나온 것도 트럼프가 뭐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네. 네탄야후가 이스라엘 총리가 네. 네탄야후가 계속 떼써다니면서 탈퇴하라고? 예, 탈퇴하라고. 아, 이란 핵 저거 못 갖게 하려면 탈퇴해야 된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네탄야후 작품이에요. 네타냐후가 미국의 트럼프를 설득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나오는 게 이스라엘 쪽에서 대책 없이 나온 거라 이거죠. 네탄야후가 실패했다. 네타냐후는 왜 그렇게 트럼프를 부추겨서요? 뭘 얻으려고 그랬어요? 이란을 절대 그냥 강경파거든요. 이란이 하여튼 돈도 벌고 하는 게 싫은 거죠. 절대 못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쟤네 핵 갖는다. 분명히 핵 갖는다. 그러니까 거기에 헐떡 넘어갔어요, 트럼프는. 우리가 북한을 대할 때도 햇볕 정책 하자는 주장이 있고 예. 강경하게 하자는 주장이 있고 우리가 원하는 건 결국은 같으나 그거랑 마찬가지인가 보네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상황 때문에 나온 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결국에는 지금 공전이 됐다가 주변에 미국 근데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과 핵을 빨리 복원해야 된다는 거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왜요? 또 이란 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왜 중요합니까? 사실 오바마 때도 그랬었는데요. 사실 그 답을 좀 더 깊게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나온 얘기로는 오바마 행정부가 왜 이란과 핵 협상을 하려고 그랬느냐. 그것도 오바마도 주변 아랍 국가들이나 이스라엘이 엄청 반대했거든요. 하는 거를. 해주지 마라. 예, 그러니까 풀어주지 마라. 오바마는 어떤 작전을 썼냐면요. 안 알려줬어요. 이 주변국들한테 예, 얘기도 안 했습니다. 아예 단독들이 볼로. 다 그냥 그 몰래. 예. 하니까 이제 딱 되니까 아랍 국가들도 완전히 그냥 뚜껑이 열려버렸고요. 이스라엘도 그렇고 어떻게 이 우방 국가들한테 이럴 수 있느냐. 그런데 그 정도로 하면서 핵 협상을 했던 이유를 빨리 중동 문제를 정리를 하고 가장 큰 문제가 이란 핵이거든요. 그걸 정리하고 힘을 여기서 빼서 가야죠. 아시아 태평양.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었던 거군요. 네. 그러니까 중동의 문제, 이란 문제는 네. 이란 문제를. 계속 이렇게- 제재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제재에 무슨 돈이 그런 게 들어가요? 있지 않습니까? 이란을 계속 코너로 몰면 결국 이란이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란 사람들이요. 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이란 사람들이 러시아하고 중국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이란에서 중국 문제가 잘 팔리거든요. 네. 이유가 중국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그렇지 거 살 수가. 이란이랑 놀지 말라고 하니 유일하게 네. 노는 중국이랑 거래해야지. 그러니까 자꾸만 이란을 코너로 몰면 이란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란은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린 중국 싫은데 니네들이 자꾸만 우리를 그렇게 코너로 먼다. 그럼 우리는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어쩔 수 없다.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거죠. 그럼 미국한테도 안 좋죠, 사실. 그러면 러시아 말씀도 방금 하셨는데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중동 아니 미국하고 이제 서방 국가들하고 이란하고 협상이 꽤 비교적 진전이 되고 있는데 네. 요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가 딱 나타나서 그 너희 핵협상에도 우리가 이란하고 교역하는 건 우리 제재에서 예외를 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 그런 뉴스가 있던데 저 그걸 보고 굉장히 황당했어요. 왜냐하면 이란하고 러시아는 뭐 서로 주고받을 게 뭐가 있는지도 사실 궁금하고 왜 갑자기 여기에서 러시아가 등장하나. 지금요 중동이 엄청나게 복잡한 상황이 됐습니다. 네. 원래 복잡했는데. 예, 원래 복잡했는데요. 네. 더 복잡해졌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단일 체제로 있었을 때는 미국만 얘기를 하면 이제 일이 끝났는데 네. 이제 러시아라는 큰 변수가 있습니다. 봐보세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제재할 때 가장 친미 국가인 이스라엘이 제재 동참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세계에서 이 미국과 이스라엘은 뭐 동맹 협약도 있지 네. 않는 나라인데 네. 그래도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나라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미국 가는 데는 이스라엘 가는 데는 미국인데 당연히 미국이 러시아를 싫어하는데 이스라엘이 러시아를 좋아해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단순한 입장에서 봐서는. 네. 근데 이스라엘이 빠졌습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왜냐면요. 이스라엘 바로 위에 이 지도를 제가 좀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진짜 세상 복잡해졌다. 엄청 복잡합니다. 네. 여기가 지금 아. 여기가 이란이잖아요. 예. 이란이고 지금 여기가 이스라엘이 여기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최적선 국가 중에 하나가 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예. 네. 제 3차 중동 전쟁 때 이스라엘이 골란 고원을 뺏어와요. 시리아한테. 예. 아직까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시리아한테 우리하고 평화협상 맺으면 주겠다고 그러는데 시리아가 절대 대화 안 합니다. 네. 이스라엘하고. 근데 이 시리아에 러시아의 여기에 공군기지가 있고요. 시리아예요. 예, 예. 라타키아라는 공군기지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따르투스라는 해군기지가 있어요. 러시아 러시아. 기지가 있다. 예. 네. 예.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시리아 밀접하게 들어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란과 시리아가 친해요. 예. 예. 이란은 목적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니까. 네. 예. 이란 군대가 한 8만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란과 관계된. 시리아에 예, 시리아에. 이스라엘 예. 견제하려고. 예.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머리가 아프죠. 어허.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시리아에 이란이 군사적으로 뭔가를 뭐 짓거나 그러면 가서 계속 폭격을 해요. 폭격을 할 수 있는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러시아 때문에 그렇죠. 러시아가 만약에 막아버리면 못하거든요. 러시아는 시리아에 주둔을 하고 있으면서 시리아의 적인 이스라엘이 시리아 쪽으로 폭탄을 쏴도 이란한테 쏘는 거니까. 이란한테 쏘는 거니까 네. 시리아하고 이란은 친한데 친한데 시리아하고 이란은 친한데 시리아에는 러시아의 군대가 있어요. 네. 그리고 러시아는 이란으로 날아가는 건 괜찮아 해. 그러니까 러시아는 시끄럽게만 하지 말라 이거예요. 네. 내 밥그릇만 건들지 말아라. 아하. 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괜히 안 들어와도 될 이란 여기서 이스라엘 괴롭힌다고 시끄럽게 하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이란을 공격하는 거 그냥 봐줘요. 그러니까 S-400이라든지 S-300 이런 거를 하면 이스라엘 비행기 못 뜹니다. 예. 예. 근데 그걸 작동을 안 해줘요. 예. 아. 그러니까 예. 이스라엘이 공격할 수 있었던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지금 미국 제재를 동참하면 이제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자국의 안보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구나. 안보를 지킬 수가 이스라엘 없어요. 입장에서는 러시아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거군요. 그럼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해요. 엄청나게. 왜냐면 내 목숨이 달려 있으니까. 네. 예, 이 국경을 이제 맞대고 있기 때문에 시리아하고는. 네. 그럼 러시아는 거기 왜 가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러시아로서는 지중해에서 훈련하면서 유일하게 아. 해군이 있다가 쉴 수 있는 항구잖아요. 아, 시리아 땅이 필요하구나. 네. 아하. 그리고 여기 터키의 인질레기한 곳에 미국 공군기지가 있잖아요. 예. 2차 세계대전부터 썼던 거. 네. 나토 기지. 바로 근처에 있으니까 견제도 할 수 있고. 아하. 그러니까 여기는 이 러시아로서는 시리아를 안고 있는 게 전략적으로 너무 중요하죠. 그럼 시리아가 좀 의리 없네. 시리아가 러시아한테 네. 야 이란 우리 친구인데 맨날 네. 이스라엘이 폭탄 쏜다. 네. 네. 그 니들이 우리 땅 필요해서 와 있으면 니들이 좀 막아라. 아니 근데 시리아 군대를 때리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시리아가 좀 얄밉다는 거죠. 자기 땅 아니라고 이란이랑 친하다면서요. 와. 그렇죠. 이란이랑 이란은 시리아 도와주러 온다면서요. 근데 사실은 시리아를 도와주러 오는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 시리아가 넘어가면 이란으로서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요게 이제 그래서 지금 사실은 왜 이스라엘이 이란을 싫어하느냐. 예. 이유는 간단해요. 이란은 1979년 혁명 이래로 그러니까 79년 이전에 이스라엘과 이란은 너무 친해요. 두 분보다 더 친했어요. 친했어요? 이스라엘하고 그럼요. 이란이요? 너무 친했어요. 어. 둘이 모든 군사협력도 다 했어요. 어허. 근데 네. 반미 국가가 됐잖아요. 네. 이스라엘 쫓겨났죠. 어. 원래 부부가 시간 지나면 제일 그리고 79년 근데 항상 원수는 아니고요. 예. 양쪽에 공동의 적이 있을 때는 같이 힘을 합쳐요. 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란이 힘을 합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네. 80년에 이란과 이라크가 전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라크가 80년에 뭘 했냐면 오시락이라는 원자로를 건설하고 있었어요. 예. 프랑스 기술로. 핵무기. 그러니까 원자로 아직 핵무기는 아니죠. 원자로. 거기 원자로. 그 하면은 그냥 나중에 예. 핵무기 나오겠죠. 근데 예. 사담 후세인이니까 네. 사담 후세인이 원자로를 가지고 있으면 걔가 그걸 평화적으로 쓸 거라고 아무도 생각 안 하잖아요. 네. 이란이 전쟁이 나자마자 80년 9월 30일인가 그 폭격을 합니다. 오시락을. 예. 네. 그런데 소심했어요. 어. 이게 가동이 되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가동이 된 상태에서 때리면 이거 방사능이 난리가 나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를 메인을 못 때려 주변만 때렸어요. 예. 그러니까 완벽하게 파괴를 못하는 겁니다. 예. 네. 그런데 그해 이스라엘과 이란이 파리에서 만납니다. 네. 이란이 정보를 줘요. 이스라엘한테 어. 이 핵 정보를 줍니다. 그리고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이란이 예. 니네 필요하면 우리 국가 타브리즈에 있는 공공기지 써도 좋다고 그래요. 와. 아, 이란은 이라크가 더 그렇죠. 이란 그렇지. 이란은 이라크가 더 싫어. 예. 어. 그러니까 이때는 이라크가 이란과 이스라엘의 공동의 적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라크의 오시락 원전을 파괴를 해야 돼요.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81년 6월 달에 오시락 원전을 파괴하거든요. 예. 이란이 직접 쏘죠, 왜요? 능력이 안 됐던 거죠. 능력이 안 된다고. 능력이 안 됐고 전쟁 때문에. 그리고 아. 그 혁명 전에 네. 미국이 이란한테 F-16을 주기로 돼 있거든요. 근데 혁명이 나니까 그걸 안 파는 거죠. 아. 근데 이스라엘은 그 덕을 본 거죠. 미국이 이스라엘한테 팝니다. F-16을. 아. 그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F-4로는 갈 수가 없었어요. F-4로는 예. F-4로는 이스라엘에서 출발해가지고 여기를 때릴 수가 없어요. 이라크 멀어서? 네, 멀어서. 멀어서. 그냥 조개 멀어서 못 간다. 예, 예, 예. 급유가 안 되니까. 진짜 완전 여기는 가깝죠. 국내용 있는 국내용. 그래서 저기를 못 가는 거는 받지도 말았어야지. 그래서 이란 혁명 때 이스라엘이 그 비행기를 받아서 때릴 네. 수 있었던 거죠. 아, 8대가 가서 때리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폭발을 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가 핵 갖는 거는 절대 용납 못 하거든요. 그럼 러시아하고 이란하고의 관계는요? 그게 참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핵협상이 그때 분위기가 참 묘했는데요. 네. 거의 다 돼서 네. 이제 그냥 사인만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예. 근데 갑자기 러시아가 그 조건을 딱 나오니까 네. 갑자기 파장이 팡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란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진위가 뭔지를 좀 알아봐야겠다면서 진위가 뭔지를 설명해달라고 그러면서 이란에서 외무장관이 또 러시아로 갑니다. 가지고 여러 가지 한 다음에 결국에는 뭐 러시아가 약간 뒤로 물러나긴 했고요. 미국은 어느 정도였냐면 그때 러시아 빼고 가자고 그랬었어요. 네. 러시아를 그냥 빼고 나머지 국가들끼리 이란하고 협정을 하자고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이전에 핵협상 타결했을 때 이번에 하려고 했대요. 이번에? 네. 아, 원래 이번에. 러시아가 들어있었는데 러시아 빠뜨리고 하려고 그랬어요. 러시아 때문에 안 되니까. 그런데 러시아하고 이란의 관계는 사실 둘의 관계는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이란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던 나라예요. 러시아로부터. 예, 이란 북쪽 지역과 예. 이 러시아가 이쪽을 많이 침략해서 네. 괴롭혔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거든요. 시리아에서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란은요. 네. 그러니까 시리아하고 이란이 친한 거는 둘이 반미가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란은 이스라엘을 괴롭혀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가장 들어보셨을 거예요.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 네. 봐보세요. 이란에서 이 헤즈볼라가 레바논 여기에 있거든요. 네. 네. 레바논 여기 있는데 그
헤즈볼라가 있는 곳이 남부예요. 예. 이스라엘과 바로 붙어 있는 쪽이 있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이란에서 이 헤즈볼라한테 뭐 물자를 간다든지, 무기를 간다든지 그랬었을 때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시리아를 통과하지 않고서 못 가요. 당연하죠. 아, 네. 그러네. 네. 그러니까 시리아는 이란한테 굉장히 중요한 나라예요. 네. 시리아가 막히면 레바논까지 갈 수가 없어요. 이라크하고는 괜찮아요? 이라크도 보니까 통해야 되는데. 이라크는 2003년부터 거의 이란 땅이죠. 아 그래요? 아하. 네, 사담 후세인이 사라진 다음부터는. 아. 그래서 이게 이란은 어떻게 해서든지 시리아를 잡고 있어야지만이 레바논에 있는 자신들의 왕관의 보석이라고 부르는 헤즈볼라한테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이랑 싸우고 있고. 싸우고 있고. 네. 아. 그러니까 중요한 거고 원래는 이 라인이 건설되기 어려웠는데요. 이 라인을 건설한 게 만들어준 게 미국입니다. 미국이 그걸 만들어줬다. 왜냐하면 미국이 부시 때 이 이라크를 네. 사담 후세인이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세상에. 그걸 없애버려줬으니까. 없애버렸어요. 아. 그래서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요르단 국왕이 네. 압둘라 2세 국왕이 자꾸만 미국이 지금 사담 후세인 없앤 다음에 그래서 민주주의 선거해가지고 이라크를 민주주의 국가로 만든다고 그러는데 네. 한마디로 큰일 날 일이다. 왜냐면 어허. 이라크의 60%가 시아파입니다. 예. 이란과 같아요. 어. 그러니까 또 뭐라고 그랬냐면 압둘라 국왕이 이라크에서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민주주의 선거가 나서 네. 투표를 한다면 시아파가 정권을 잡을 거고 그 시아파는 이란과 친하니까 이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으로 이어지는 시아 초승달이 만들어질 거라고 그랬어요. 아. 시위 크레센트라고 그랬어요. 아하. 그 말을 미국 MBC인가요? ABC하고 하드볼인가 그 인터뷰에서 그 말을 합니다. 그게 유명한 그 시아 크레센트입니다. 시아 초승달 지역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이란의 영향력이 2003년에 사담 후세인이 사라지면서 이란의 영향력이 중동에 급격히 퍼져요. 급격히. 뭐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적과 아군이 있는 상황이 아니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러니까 현재 중동을 이해하는데 복잡하지만 딱 두 가지만 아시면 금방 이해합니다. 예. 이란, 무슬림 형제단. 이 두 개만 딱 보시면 네. 누가 이란을 좋아하고 싫어하는가 그걸 이제 보시고 누가 무슬림 형제단을 좋아하고 싫어하는가를 보시면 이 중동의 그림이 쫙 나와요. 이란 좋아하는 나라들은 이라크, 레바논, 시리아 이런 나라들하고. 그러니까 시리아가 제일 좋아하죠. 예. 네. 레바논 헤즈볼라가 좋아하는 거죠. 레바논 네. 사람들은 안 좋아해요. 예. 예. 그다음에 이라크도 요즘은 조금 갈려 있어요. 예. 이란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아무튼 이란을 지금 제일 하는 것은 시리아하고 헤즈볼라죠. 그다음에 예멘. 예멘. 네. 그러니까 봐보세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왜 그러냐면요. 이 예멘이 이 아래쪽으로 있는데 이 예멘 이쪽에 예. 시아파가 있거든요. 네. 물론 이란과 시아파가 약간 다르지만 근데 이란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이게 말하는 후시 반군이거든요. 예. 이 사람들이 지금 예멘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예. 2015년부터. 그러니까 여기를 부수려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UAE가 폭격을 계속한 거거든요. 네. 여기가 이란의 지원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냐면 이란이 거의 이쪽을 다 돌아서 이쪽 지역까지 지금 완전히 지금 중동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깨야 되는 겁니다. 이 주변 국가에서는. 그러니까 사우디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그 핵심이 사실은 시리아예요. 시리아에서 깨지면 이란이 더 이상 이쪽으로 못 가기 때문에 네. 줄어드는데 그래서 시리아를 뺏어오려고 그 난리를 친 거고 아하. 이란은 그 시리아를 안 뺏기려고 러시아까지 같이 해가지고 싸운 거죠. 러시아를 가서 설득한 겁니다. 그럼 굉장히 그러니까 이 굉장히 복잡한 들어볼수록 거예요. 복잡한데. 그래서 이란을 어떻게 해서든지 밀어내야 되는 게 적어도 최소한 아랍어를 쓰는 국가 지역에서 이란의 영향을 몰아내고 싶은 게 지금 이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UAE를 비롯한 순니 왕정국의 목표입니다. 아, 그럼 이란이 이스라엘 싫어하는 건 그 예전 중동 전쟁처럼 중동과 이스라엘의 자존심 문제. 아니요, 그거보다도 왜요? 원래는 사실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는 아랍어를 쓰는 사람들과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의 민족 간 갈등이거든요. 예. 네. 근데 그 문제가 종교적으로 비화돼 버린 게 이란 때문에 그래요. 이란은 아랍어를 쓰지 않지 않습니까? 네. 네.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동질성은 별로 없네요. 이슬람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팔 문제를 본격적으로 종교 문제로 바꿔버린 나라가 이란이거든요. 복잡하죠. 우리 이슬람 형제들을 왜 그렇죠. 그러냐? 예. 이스라엘 나쁘다. 그렇죠. 이스라엘 나쁘다. 해방시켜야 된다. 네. 계속 그러니까 이스라엘으로도 머리가 아프죠.
그런데 그전에는 팔레스타인과 아랍 문제에서 팔레스타인 편을 안 들고 이스라엘 편 들면 아랍에서는 완전히 왕따가 되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거보다 이란이 더 위험하니까 지금은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가 그래서 2020년 8월 달에 손 잡은 거잖아요. 아, 아랍에미리트는 또 파가 다르니까 이란하고 아랍 국가니까요. 아랍 국가니까. 왜냐면 이란이 무서우니까. 왜냐면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랍에미리트도. 왜? 아이고. 이게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여기 호르무즈 해협에 보시면 여기 예. 아랍에미리트잖아요. 예. 섬이 3개가 있어요. 작은 tum부섬, 큰 tum부섬, 아부 무사 섬이 있는데 예. 이 영유권을 사실은 아랍에미리트들이 자기네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란이 70년에 강제 점거해 버리거든요. 아, 이란이? 예. 그래서 어허. 지금까지 이란이 점거하고 있어요. 저 독도대마도 같은 위치에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여기를 게 따라서 이쪽에 자원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란 UAE는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사실은 UAE의 주적은 이란입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어떻게 쓰든지 이란의 영향력을 배제를 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란이 핵을 갖는 거, 그다음에 이란이 돈 많이 버는 거를 싫어하는 거죠. 네. 아니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러시아가 시리아에서도 예. 러시아하고 이란하고는 같은 편이 되기도 했고 러시아하고 이란은 나쁜 입장이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이란이 핵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러시아가 나타나서 약간 딴지 걸듯이 야 우리 제재 이란하고 하는 건 빼줘. 그건 왜 그런 걸까요? 그건 누가 봐도 약간 딴지 거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저는 이란한테 딴지 건다기보다는 미국을 곤혹스럽게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재 못하게 하려고. 러시아는 러시아 제재에 흠을 나게 하려고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이란이 꼭 싫다기보다는 예. 그걸 기하로 해가지고 서방 진영의 그 대러시아 제재를 흔들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 핵 협상이 중요할 테니까 네, 우리 제재를 거기다 끼워 넣으면 미국이 머리가 복잡해질 그렇죠. 것이다. 아주 굉장히 복잡해지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란도 그 생각 못했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란하고 러시아는 너무 친해서 못 살고 뭐 사랑해서 헤어지면 못 사는 사이가 아니라 전략적인 동반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언제 이권이 달라지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네.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동 지역에 보면 엄청난 국제사회가 문제가 들어가 있는데 네. 지금 더 황당한 거는 그 전에 미국 말을 잘 들었던 나라들이 미국 말을 안 들어요. 중동 왜 그래요? 왜?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거는 트럼프의 오퍼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미국의 우리가 기존에 미국에 가지고 있었던 자유민주주의 세계의 맏형의 역할 있잖아요. 네. 그걸 버린 거죠. 트럼프가.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퇴장한 거예요. 예. 나는 그거 안 하려고 자발적으로 퇴장하면서 모든 국제 관계를 이게 나한테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다 환산을 해가지고 계산을 예. 하면서 했기 때문에 주변 모든 국가들이 믿질 않는 거죠. 미국을. 더군다나 미중 갈등이 심각해지면서 중동 국가들 중에서 그동안 아주 정말 전격적인 친미 국가였던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UAE도 미국을 못 믿어요. 왜요?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이 보호를 해준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 나라 입장에서 뭐냐면요. 그래, 니들이 그러면 나는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럼 니들이 중국을 좋아하든 말든 너무 상관없어. 우리는 살아야 돼. 그러니까 중국하고 뭘 하려고 그러는 거죠. 야. 그러니까 미국은 그렇죠. 너 그거 왜 중국하고 하니? 너 내가 싫어하는 거 몰라? 네가 싫어하든 좋아하든. 네가 싫어하든 좋아하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UAE 같은 경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5G. 예. 중국 간다니까 미국이 못하게 한 거죠. 예. 그러니까 나 할게. 그럼 너 하면 나 너한테 팔기로 했던 F-35 안 팔어. 그러니까 UAE가 모르니까 안 사. 나 프랑스에서 살까? 프랑스에서 왔잖아요. 아, 미국의 진짜 권위가 엄청 흔들리고 있군요. 네. 예. 이게 그 상황이 됐고요. 심지어는 지금 그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랬잖아요. 바이든이 전화해가지고 진짜 석유가 모르니까 니네 좀 증산 좀 해서 좀 석유가 좀 내리자. 근데 전화를 안 받았잖아요. 네. 예. 안 받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이 사우디로부터 한 25% 석유를 사가거든요. 예. 사우디 생산하는 거 25%를 사갑니다. 수출에. 예.
근데 거기다가 그거를 위안화로 결제하는 것도 고려해 보겠다고 사우디가 먼저 얘기를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너네 한번 혼나봐라 이거죠. 우리가 언제까지 너 말 들을 것 같냐.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요. 그럼 이미 무너진 거 아니에요? 대개는 미국에게 친하게 지내고 있는 나라들이 뭐 미국이 항상 잘해줘서가 아니라 마음에는 안 들어도 무서우니까. 세니까 친미였던 것인데 이미 안 무서워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UAE에서 그쪽 좀 공부하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본 결과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심각하게 미국에 대한 반감이 세더라고요. 종이호랑이라고 반감이 있어도 종이호랑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종이호랑이보다는요. 어떤 말을 하냐면 미국 쟤네들은 여기가 무슨 지네 패밀리 비즈니스인 줄 안다. 아하. 우리나라가 뭐 이게 중동 국가들이 예. 패밀리 비즈니스에서 지네들 멋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기분이 안 좋구나 일단.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중국을 잘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중국이 더 무서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계속 중국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우리는 이제 중국에 대해서 좀 아니까 얘기를 해주면 예. 중국에서 굉장히 환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끝난 다음에 그래 한번 니는 당해봐야지 뭐. 그러니까 중동 국가들 입장에선 미국 말고도 중국이라는 다른 선택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예, 그런데 그런데- 안 들어도 우린 여기서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제가 최근에 어떤 분한테도 들었는데 중동이나 이런 사실은 유럽도 그런답니다. 유럽 국가들도 네. 중국에 대해서 잘 모른대요. 비스 뭐 많이 안 해봤겠죠. 네. 우리처럼 사드 이런 거 안 당해봤겠지. 예, 그래서 아니 당하는 거 보잖아. 그래도 뉴스 다 나오잖아.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네.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국이라고 유럽 사람들이 생각한다고 생각하지 말래요. 중국에 대해서는 호감이 있어요? 네, 중국에 대해서 잘 모른대요. 왜냐면 붙어서 살아보지도 않았고 예. 겉으로 드러난 것만 봤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있어요. 모르면 일단 경계를 해야지. 한국 뉴스를 안 찾아봐가지고 이 양반들이. 그래서 제가 이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게 참 이 주변 국가에 사는 나라들과 멀리 떨어진 나라 이게 다르구나. 그렇지 사실은 뭐. 그럴 수는 우리도 이란 별로 안 무섭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저희는 가가지고 너네들 이란 어떻게 생각하니 물어보는데 걔네들 니네들은 중국 어떻게 생각하니 계속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왜 자꾸 이란이랑 신경 써?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이쪽 동네는 우리하고 좀 많이 다르죠. 제가 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도 그런 얘기 하는데 뭐 세상 사람들이 중동이 제일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네. 제가 이제 그 사람들한테 중동이 제일 위험하지 않다. 동아시아가 제일 위험하다. 아하. 근데 동아시아는 안 위험하게 보이는 게 네. 동아시아는 서로 싫어하면서 겉으로 싫다는 얘기를 안 한다. 난 너 싫어 이렇게 대놓고 안 한다. 그러니까 니네들은 하지 않느냐. 노골적으로. 예, 그러니까 더 재밌어요. 우리는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린 때리지. 중동 친구들이 되게 솔직하네. 그러네요. 싫으면 바로 싫다고 그러고. 네, 그러네. 동아시아가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죠. 화나면 바로 치고 가고. 네, 화나도 얘기 안 하니까 동아시아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보이는 모습이 젠틀하고 좋은 모습만 보이니까. 예.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하고는 아무래도 다르겠죠. 조금만 잠깐만 조금만 쉬었다 할까요? 우리 어디까지 해서 돌아갔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되게 질문할 게 잠깐 많은데. 들으시고 저희 질문 좀 정리하고 있겠습니다. 네. 요즘 해외 주식 시작했다면서? 네. 그런데 수수료가 너무 아까워요. 무슨 소리야? 미래에셋증권 신규 고객은 90일간 온라인 거래 수수료 빵, 환전 수수료 빵인데 정말요? 90일 지나도 평생 거래 수수료 0.07%, 환전 수수료 1원이니 수수료 걱정은 하지 말게. 우와, 얼른 미래에셋증권으로 바꿔야겠네요. 본 이벤트는 다이렉트 신규 고객 대상이며 거래 수수료 혜택은 미국, 중국, 홍콩, 일본에 한합니다. 환전 후대 혜택은 USD에만 적용되며 기본 온라인 거래 수수료는 미국 0.25% 등이며 홈페이지 참조, 평생 거래 수수료 0.07% 외에 국가별 재비용이 별도 발생.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등을 읽어보시고 원금 손실 발생 시 투자자에게 기속됩니다. 키 큰 나무만 가득한 사바나에선 작은 친구들은 저 위에 풀을 먹을 수 없죠. 여기서 목이 긴 기린은 독점적 우위를 지닙니다. 리딩 속 비즈니스 정글에서도 눈에 띄는 강자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못 알아봤을 뿐이죠. 수익성 높은 독점 기업을 알아보는 눈! 비즈니스 정글 속에서 강자를 포착하는 안목을 높여드립니다. 독점의 기술, 먼저 찾아내서
차지하라. 네. 네. 아, 후끈 달아오죠. 너무 재밌고, 야, 이 완전 중동이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지. 특히 이제 우리한테 불똥 떨어질 일은 당장 없을 것 같으니까 더 재밌죠. 아니요, 살짝 남의 감성을 아니야, 이거 되게 드라마 보는 느낌이죠?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 왜냐하면 이란 핵 협상 얘기를 제가 자꾸 여쭤보는 이유가 미국이 이란 핵 협상이 잘 되면 요즘 안 그래도 유가가 너무 높은데 뭔가 이란에서 석유가 좀 원유가 좀 추가로 나와주면 조금 안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사실 하는 건데 그래서 이란 핵 협상 잘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막 유가도 한 번씩 떨어지고 막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러시아도 등장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도 되게 어떻게 이걸 봐야 돼? 잘 되는 걸로 봐야 되는 건지 러시아가 안 한다 그러면 그냥 안 되는 건지 러시아 빼고 그냥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막 발발했었을 때, 그 위기가 나왔었을 때 서양의 그 석유 회사들 전문가들이 뭐라고 네. 그러냐면 우크라이나 사건보다 더 유가에 영향을 줄 것은 그 이란 핵 협상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생각보다 우크라이나 사건이 꽤 길게 오래 갔고, 그러면 궁극적으로 지금 미국도 마음이 급하니까 오직 얼마나 미국이 급했으면 그 꼴도 보기 싫어했던 베네수엘라까지 가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석유를 구걸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사우디에다 전화했는데 사우디는 전화를 안 받아버린 거고요. UAE도 안 받아버린 거고요. 예. 예. 그리고 그러면 이제 카드는 이란인데 네. 이란이 지금 보통 240만 배럴 하루에 생산했거든요. 네. 그러면 뭐 지금 말로는 두 달 안에 자기네들이 380만 배럴까지 쏟아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럼 그래봤자 한 140만 배럴 넘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란이 많이 쏟아낼 때는 한 430만 배럴까지도 쏟아냈었어요. 지금 한 230만 캐고 있어. 240만 자기 예. 평균이요. 예. 240만. 예. 예. 그런데 두 달 후 만약에 제재 풀리고 두 달 안에 한 140만 배럴 정도를 더 생산할 수 예. 있고 예. 그리고 그 전에 좀 많이 생산했던 데가 한 430만 배럴이니까 그러면 뭐 거의 200만 배럴 넘게 생산할 수 있는데 추가로. 네. 그런데 만약에 러시아를 제재를 한다면 문제가 달라요. 왜냐면 제가 이 도표를 가져와 봤는데요. 예. 이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포션이 커요. 이게 지금 2022년 3월 9일이고 이게 작년 2021년 통계입니다. 예. 세계에서 가장 생산을 많이 하는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예. 2등이 사우디아라비아고 3등이 러시아예요. 예. 근데 1000만 배럴입니다. 어허. 근데 이거 막아버리면요. 여기서 물론 다 여기를 수출하는 건 아니지만 네. 이걸 과연 러시아 이 포션을 이란으로는 당분간은 메울 안 수 돼- 있겠느냐. 예, 이거는 메우기 어렵죠. 다른 방법이 워낙 급하니까 뭐 이거라도 근데 러시아가 저거 제재한다고 저걸 아예 다 못 팔지 않을 거고 그렇죠. 뭐 인도도 사간다 그러고 중국도 사간다 네. 그러면 결국 다 팔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란도 사실은 제재를 받고 있었지만 싸게 팔았거든요. 네. 예. 예, 걸리지 않게 싸게 팔았는데 네.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근데 아무튼 뭐 이란이 다시 생산 시장에 들어온다 그러면 유가의 심리적 순통이 효과는 좋죠. 유가의 예. 순통이 좀 튈 것이다. 예, 심리적 효과는 좋을 거고 그런 네. 면에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은 교수님은 되긴 될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핵 협상이. 근데 지금 희망 고문을 지금 한 달째 당하고 있어요. 한 달째. 될 것 같은데 왜 안 돼요? 그럼 될 것 같긴 왜 안 한데 안 돼요? 되는 거군요. 왜 그러니까. 안 돼요? 지금 걸리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몇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이란의 혁명 수비대가 있습니다. 예. 네. 이란에는 군대가 2개로 돼 있어요. 거기 또 두 개나 있어요? 근데 원래는 우리처럼 정규군 하나였는데 네. 79년에 혁명이 났었을 때 이 군대가 미정력되면서 새로운 혁명 지도자한테 충성을 맹세를 안 했어요. 음. 네. 그러니까 원래 모든 혁명은 군대 총뿌리가 가야죠. 반대로 가야지만이 네. 끝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혁명의 지도자였던 호메이니한테 그 누구도 군대가 가지 않고 그냥 중립을 지키고 있었고요. 어허. 공군 젊은 장교들은 30명만 가가지고 호메이니한테 충성을 맹세했어요. 와. 예, 그런 상태에서 혁명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혁명 지도자 생각하기에는 야 이거 우리 혁명이 계속 가려면 혁명 정신을 투철한 군대를 따로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혁명 수비대를 만든 겁니다. 아 별도로 또 뽑았어요. 네. 그건 친위대군요. 친위대. 신이대기보다는 둘이 하는 역할이 달라요. 둘 다 육해 공군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큰 바다는 정규군 해군, 예. 그다음 페르시아만처럼 중요한 데는 혁명 수비대. 예. 그러니까 국가의 안보와 아주 긴밀하게 관계되어 있는 것을 혁명 수비대가 해요. 지역 방어를 하는구나. 근데 혁명 수비대가 뭐를 또 하냐면
이 이란의 영향력을 주변에 넓히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어요. 솔레이만이라고 그 전에 폭살당한 사람 있잖아요. 예. 그 사람이 했던 게 이란의 영향력을 중동 전체에다 다 확대시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사람들이 군대만이 아니고 군대에 있다가 옷 벗으면 군대 관련된 회사를 만들어서 그 회사가 국가 사업에 들어오고 네. 그런 여러 가지 쉽게 말하면 반관영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이란의 많은 사업들이 혁명수비대가 운영하고 있거든요. 건설회사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얘네들은 이 돈이 전부 다 테러 자금으로 간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헤즈볼라, 또 팔레스타인에 있는 하마스 다 이란이 지원하거든요. 예. 이런 데로 가고 그 다음에 예멘에 있는 후시도 얘네들이 지원한다. 그러니까 그런 돈을 막으려면 혁명수비대를 제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혁명수비대를 테러 명단에 올려놨어요, 미국이. 테러 지원하는. 네. 그러니까 이란은 지금 그 풀어달라 이거예요. 그걸 풀어라. 그 다음에 이제 이란의 또 욕구 중에 하나는 바이든 너가 들어오는 거는 이해는 하겠는데 너 다음 대통령 또 이상한 애 들어와가지고 그래. 니네 그래. 또 나가면 어떡하냐. 네, 그래. 그거 어떻게 믿냐? 네. 그러니까 그걸 바이든이 뭐 어떻게 하겠어? 랜드를 어떡하냐. 그러니까 누가 들어오든 간에 이 협정을 안 깬다라는 보장을 하라 이거예요. 근데 보장 어렵거든요. 그거 어떻게 해요? 못하지. 어렵죠. 어허. 예, 그리고 트럼프가 나가가지고 우리가 받은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네. 그 보상 어떻게 할래? 아, 그렇지. 보상 문제. 이란이 의외로 뒤끝이 있네. 어우, 꼼꼼해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될 것 같다는 분위기가 첫 번째로는 영국과의 관계가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과 이란, 이란과 영국의 관계를 보려면요. 양측에서 데리고 있는, 그러니까 이란이 그런 걸 잘합니다. 이중 국적자를 감옥에 잘 집어넣어요. 스파이 혐의로. 아, 그러니까 이란 사람이었는데 영국 가서 영국 국적을 받았는데 예. 이제 이란에 방문했다가 조금 이란과 불편한 일을 했다면은 이제 스파이제로 잡혀 들어가잖아요. 간첩이다. 예, 간첩이 잡혀 들어가면 미국이나 영국은 이거 풀려고 노력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국민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거 풀리냐 안 풀리냐로 이 관계를 보거든요. 이번에 풀어줬어요. 그래서 이거 좋은 사인이다. 그리고 79년에 영국이 이란한테 혁명 때문에 안 준 돈이 있거든요. 예. 치사해요. 줄 걸 줘야지. 이번에 갚았어요. 영국이. 네. 영국에서는 괜찮네. 이럴 때 쓰려고 안 갚는 거지. 뭔가 분위기 좋고 그다음에 오늘이 이란의 새해인데 바이든 미 대통령 그리고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이란 노르즈 축하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따뜻해요. 미국이 이란한테 보낸 게. 예, 따뜻해요. 그래서 고통의 시절이 지나고 이런 말을 썼어요. 그러면 야 이거는 뭔가 될 것 같지 않나? 아하. 이런 분위기를 줘요. 아하. 그래서 이번 이제 이란은 오늘부터 휴일인데 보통 2주 쉬거든요. 네. 2주 안에 뭔가가 있으면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도 노르즈 때 뭔가를 하길 바랬었고요. 네. 근데 딱 이때니까 분위기는 좋습니다. 이란은 설날 2주를 쉬는군요. 네. 좋은 나라네. 석유관 아니까 그냥 아니 그러면 맘 놓고 노네. 그 전 핵협상 할 때는 러시아도 거기에 당사국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러시아가 그럼 반대해도 협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반대를 하면 러시아를 빼고 한다는 얘기죠. 아, 러시아 예. 빼고. 그래도 예. 괜찮습니까? 예, 상임 그런데 이제 이사국인데도? 할 수는 있는데 러시아가 이란에 있는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이란에 원전을 하나 지어줬거든요. 네. 러시아를 그런 데를 컨트롤한다든지 러시아가 있어야지만 이란의 불법적인 이를테면 핵 활동을 잡아낼 수 있는 기술들을 러시아가 가지고 있어서 러시아가 빠지면은 좀 공백이 커요. 네. 예, 그런 면에서 러시아를 빼고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그건 지금 더 이상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오히려 큰 문제가 됐었던 거는 오히려 이란이 신고하지 않은 핵 활동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거 신고를 어떻게 사찰을 할 거냐 했는데 네. 또 그것도 봐줬어요. 그냥 신고를 하는 걸로. 아하. 그래서 분위기는 그러니까 이란 핵협정이 잘 돼서 빨리 우리하고도 관계가 좋아지길 바라는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잘 되고 있구나 그런 게 좋은 거다라고 보는데 네. 이 핵협상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바이든은 뭐야 저거 완전히 물이네 물. 다 봐주네. 이런 느낌을 줘요. 그래서 지금 걱정은 핵협상을 한 다음에 예. 바이든이 그 여파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반이란 국가들. 반이란 국가뿐만 아니라 미국 내 반이란 여론.
11월 달에 중간 선거잖아요. 네. 아 그런 여론들이 꽤 그래도- 미국인들이 그런 거 신경 많이 써요. 이란의 반인지 친인지. 그런 아니 거? 그래도 지금 민주당 정부잖아요. 미국은 처음부터 우리는 이란 뭐 하겠다, 이란이랑 다시 협정하겠다고 나왔던 거 아닙니까? 네, 하겠다고 나왔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긴 해요. 있겠지.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나라거든요, 이란이. 아, 미국이. 그래서 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안보를 건드리는 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재밌는 거는요, 지금 어렵구나. 바이든 대통령의 주변에서 지금 핵 협상을 하고 있는 블링컨이라든지 말리나 이런 사람 다 유대인입니다. 진짜. 야, 미국이 예전 같은 미국이 아니군요, 지금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가 걱정이 아니에요. 미국은 지금. 근데 우크라이나는 사실 우크라이나도 걱정이긴 하죠. 근데 이란 문제, 그러니까 석유 때문에. 예, 석유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대책 없이 이란을 몰아붙였어요. 트럼프가 했던 과업 때문에 지금 계속 그 레거시가 있는 거군요. 레거시가 아니고 그 숙제를 계속 안고 있는 거군요, 지금 트럼프 그렇죠. 때. 그러니까 저는 오바마 대통령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게, 저는 오바마 대통령의 그 작전은 완벽하게 햇볕 정책이라고 보는데, 네. 근데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오바마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깜짝 놀랄 일인데요. 2013년에 이란에서 선거가 났었을 때, 예. 테헤란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을 뽑는데 30명을 뽑거든요. 예. 그리고 그 당시 선거가 또 어떤 선거였냐면, 이란에는 상원 비슷한 게 있어요. 8년에 한 번씩 뽑는 종교 네. 지도자들로. 그 테헤란 선거구에 16명을 뽑습니다. 예. 그때 젊은 친구들이요, 플랜카드로 들면서 어떤 선거 운동이냐면 30 플러스 16이라는 이걸 들고 다녔어요. 뭐예요? 무슨 의미예요? 30 플러스 국회의원 30명, 예. 그 다음에 상원격인 전문가의회 16명, 예. 전부 다 개혁적인 사람으로 뽑는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진보적인 사람. 예. 제가 그거 보고 웃었어요. 야, 그게 가능해? 어허. 그런데 결과는 30 플러스 15입니다. 그렇게 결과가 젊은이들이- 나왔어요? 네. 어허. 30 플러스 15로 테헤란 선거구에 뽑는 46명을 45명을 젊은이들이 지지하는 진보적인 인사로 다 뽑았어요. 완벽하게. 젊은이들의 표가 뭉쳤군요. 그렇죠. 엄청나게 변화를 바라는 움직임이 대단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란은 다른 나라하고 다르거든요. 선거를 바꿀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제한적인 선거라고 하기도 하지만 예. 미국은 그걸 본 겁니다. 오바마 때. 아하. 그래서 이란이 이렇게 가면, 개방이 되면 될수록 젊은이들이 결국 이란을 바꿀 것이고 10년, 네. 20년이 되면 아하.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보는 이란과 10년, 20년 보는 이란은 다를 것이다. 네. 기대를 걸고 그렇죠. 30년만 브레이크 걸자. 최소한 10년은 브레이크를 건 거죠. 네. 최소한 먼저 10년. 네. 최소 10년. 걸어놓고 나면 관성으로 갈 거라고 봤는데, 그러려면 이제 오바마 행정부 때 2015년에 핵 협상을 한 다음에 좀 풀어주고 빨리 풀어주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놓쳤어요. 오바마 때도 네. 트럼프 되기 전까지. 예. 그러다 보니까 누가 만신창이가 됩니까? 그 진보적인 대통령이 만신창이가 되는 거죠. 이란에서. 예. 아. 그래서 모든 게 다 루하니. 그렇게 싫어해요, 루하니. 8년 대통령 했는데요. 예. 나중에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제가 이란 친구들한테, 야, 너네들 나중에 역사가 이 대통령 다시 평가할 거야. 그랬더니, 뭐 그런 소리 하지 말래. 난 너무 싫대요. 다 그 찍은 사람들이 너무 싫어해요. 저 루하니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들. 왜냐면 경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개혁적인 대통령은 뽑긴 뽑았는데. 뽑았는데, 아. 이 루하니는요, 이란을 정상적인 국가로 돌리고 싶었거든요. 아하. 정상적인 국가로 돌리고 싶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안 돼요. 그러다 트럼프가 들어와가지고 더 쪼이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루하니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되고. 핵 협상하고 나서 좀 도와줬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핵 협상을 끝난 다음에 바로 풀 건 빨리 풀어주고 했어야 하는데 그게 안 풀렸어요. 그러니까 이란에서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네. 핵 협상 풀면 뭐하냐. 또 금융제재 안 풀면 그게 그거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란 뭐 친구들하고 좀 얘기를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뭐 되더라도 큰 변화가 있겠냐라고 좀 약간 체념하는 목소리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이 잘못했네 그건. 미국도 골치 아프구나. 네. 이게 굉장히 골치 아픈 나라인데 역동적인 나라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란이라는 나라가 매력적인 나라라는 게, 제가 오늘 꼭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네. 많은 사람들이 이란을 뭐 폭력적인 국가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우리나라 설날 때 가시면 어디 가세요? 예를 들면 시골에? 집에 가 네. 시골 집에 가시거나, 예, 만약에 그렇게 하죠. 집 아니고 어디 여행 가신다면 어디 가시겠어요? 국내에서요? 네, 고향이 강원도 안 제주도 뭐. 그러시죠. 네. 혹시 뭐 시인의 집이라든지, 뭐 우리나라의 유명한 시인의 뭐 가수 집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 뭐 생가 이런 데 가시겠어요? 잘 안 가죠. 갈 리가 없죠, 우리가. 네. 네. 이란은요, 신년 되는 오늘날 어디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인지 아세요? 이란 최고의 시성이 두 명이 있습니다. 하페즈하고 사우디라고요. 시인이에요? 시인이에요. 예. 그것도 10세기, 14세기 시인들이에요. 예. 그 사람들 묘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새해예요? 네. 왜요? 그 사람들의 기억하고 그 사람들의 시를 읽어요. 그런 나라입니다. 멋진 나라예요. 아, 시인이 되게 국민적인 시인이군요. 우리나라처럼 윤동주 같은 사람인데. 네. 그런데 우리 윤동주 같은 시인이어도 우리가 윤동주한테 언제 그럽니까? 안 그러죠. 안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이거를 보면 이건 보통 민족이 아니다. 굉장히 문학적인 민족. 이 멋진 사람들이에요. 저는 진짜 감탄합니다. 전 세계에 신년이 돼서 자기 나라의 그 시성의 그 무덤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노래 부르고 그 사람의 시를 읊는 나라 없어요, 세상에. 문화적 수준이 높다고 수준이 높은 보시는군요. 나라입니다. 네. 예, 이 정말 이 훌륭한 사람들 조금만 더 그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많은 문화적으로 기여할 거예요. 진짜 자존심이 있는 나라 같네요. 이란은. 예, 멋진 나라예요. 멋진 나라인데 너무나 지금 힘들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 환율이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환율이. 예, 환율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예를 들면 거의 환율이 지금 몇 배를 뗐으니까요. 보통 근데 문명이 발전을 하고 네. 문화적으로 발전하면 그건 저는 그 다른 문화에 대한 개방으로 나타난다고 보거든요. 제너러스함. 네. 그러니까 유태인들도 불쌍하네 살라고 하고 그냥 같이 살아 왜 그 싸워 그러니까 뭔가 자꾸 문명적으로 뒤떨어질수록 이렇게 뭉쳐가지고 자기 것만 알고 많이 공부하고 알고 할수록 당연히 서로 받아들이는 게 그 진화의 방향인데 왜 이란은 그렇게 다른 쪽에다가 이렇게 폐쇄적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 훌륭한 체제가 분들이. 들어오면서 예. 예. 좀 여유가 없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좀 여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근데 이스라엘과 관계도 뭐 너무 적대시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적대시냐면 그런 경우가 있었죠. 레슬링 선수가 승리하면 그 다음 판에 이스라엘 선수하고 만나게 되면 이 판에 기권을 해요. 예. 그리고 막 선수는 싸우고 싶은데 코치가 막 지게 만들어요. 이미 이스라엘 선수가 올라가 있잖아요. 예. 그럼 경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지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잘 나가다가 갑자기 계속 쳐요. 레슬링 해가지고 고의로 패배하는 겁니다. 근데 선수가 그러고 싶겠어요? 사실은 안 그러고 싶겠죠. 예. 그런데 그래야지만이 되니까.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었죠. 그 유럽 프로팀에 그리스 프로팀에 뛰는 이란 선수가 유로파 축구니까 이스라엘하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거 했다는 이유로 이란에서는 국가대표에서 다 제외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게 아직까지 굉장히 강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해는 하면서도 싫으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꼭 그렇게 안 해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부분들이 있긴 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워낙 자유로운 사람들이라서 네. 조금만 더 국제사회가 지원을 하고 그러면 네. 바뀌거든요. 그렇지. 안타깝죠. 야 이런 얘기 듣다 보면 우리는 그래도 생각할 거 많지 않은 것 같아. 우리 외교는 우리는 야 여기보단 단순하네. 여기보단. 심플하네 아주. 예. 야 복잡합니다. 참. 예. 알겠습니다. 야. 또 이렇게 배우고 나면 또 다음번에 업데이트 할 때 좀 뭐 상식이 있으니까 네. 좀 더 잘 배울 수 있겠죠? 오늘은 기초부터 이란의 모든 것에 대해서 잘 들어봤습니다.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의 박현도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키 큰 나무만 가득한 사바나에선 작은 친구들은 저 위에 풀을 먹을 수 없죠. 여기서 목이 긴 기린은 독점적 우위를 지닙니다. 빌딩 속 비즈니스 정글에서도 눈에 띄는 강자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못 알아봤을 뿐이죠. 수익성 높은 독점 기업을 알아보는 눈! 비즈니스 정글 속에서 강자를 포착하는 안목을 높여드립니다. 독점의 기술, 먼저 찾아내서 차지하라!